배고프고 추울 때면 더 생각나는 따끈한 국수 한 그릇. 누구나 언제나 간편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다. 뱃속부터 영혼까지 든든하게 채워주는 온 국민의 힐링 푸드 면. 국민 1인당 1년에 13kg이 넘는 양을 먹는다죠. 면의 기원은 기원전 6000년경 중앙아시아 지방, 우리나라에선 고려시대 문헌에서 면이 처음 언급됐는데요. 긴 모양 때문에 생일이나 혼례 때 먹는 특별 음식으로 대접받아온 면은 오늘날까지 간편하고 맛있는 한 끼 식사로 식탁이 젓가락 행진곡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면에 살고 면에 죽는다. 면 사랑의 둘째가라면 서럽다는 면생면사 인생 두 용사가 25년의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 대표 면 소스 전문기업 직업 체험에 도전했습니다. 국내 판매 매출액만 550억,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2016년 면류 국내 판매업체 순위 6위를 차지한 미음 기업. 면발 하나하나에 열정을 담아 면을 뽑고 삶고 후루룩 맛보는 4박 5일간의 직업체험. 면 하나로 대한민국 신누들로드를 개척해가고 있는 현장으로 진군합니다. 대한민국 누들로드 면 소스 전문업체를 가다. 이곳은 충청북도 진천에 위치한 미음기업 본사와 생산공장입니다. 연매출 1000억, 직원 수 400여 명, 모든 종류의 국수, 소스, 고명까지 생산해내는 국내 최대 규모 대한민국 대표 면 소스 생산업체 미음기업. 1993년 건면 생산을 시작으로 국내외로 판매되는 다양한 면 제품을 생산, 전 제품 해썹 인증을 받았고요. 현재 400여 종의 다양한 면 요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용사들, 이곳에서 면에 대한 많은 체험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충성! 반갑습니다. 저는 이광교라고 합니다. 신입사원 교육을 담당해 주실 이광교 상무님. 약식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군대 생활하시면서 좀 아셨어요? 이병장님은? 예, 저는 평소에 냉동식품을 자주 먹기 때문에 익숙했어요. 익숙해요? 네. 김상병님 네,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집에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소면 같은 거를 되게 많이 자주 해주시는데, 예, 그 소면 보면은 거기 마크가 이렇게 이렇게 써 있었던 걸 본 것 같고. 그 크림우동을 직접 생산하는 진천 공장에 오신 걸 환영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기준으로 그 매출액이 한 1000억 정도 되는 오. 규모의 회사입니다. 냉동면 생산 이후 전국 PX를 장악한 미음기업. 볶음 짬뽕 용기면, 크림 우동 용기면은 출시와 더불어 PX 판매 1위의 아성을 이어가고 있죠. 면과 냉동면을 필두로 해서 겉면까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라면, 기름에 튀긴 면 빼놓고 모든 면을 이 단일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고요. 이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그 면의 종류가 몇 가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면과 그 면 관련된 소스, 고명류 합쳐서 예. 400여 종 정도의 상품이 생산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면과 그 소스와 고명을 합쳐서 이런 각종 면 요리들을 다 구성을 할 수 있는 거죠. 요거 익숙한 어디서 많이 보셨죠? 네. 뭐뭐 잡숴 보셨어요? 저는 다 5개 다. 5가지 다. 네, 다 어. 먹어봤어요. 저는 닭가슴살 볶음면 빼고는 다 먹어본 것 같아요. 어떤 게 제일 맛있었어요? 일단 김상훈? 개인적으로 제일 맛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일단 우동이 제일 입맛에 맞았던 것 같고. 예, 정말 크림우동이 불티나게 있대요. 발려요. 진짜 고마워요. 이게 구하기 힘들 정도. 구하기 힘들 정도. 저희가 면도 직접 만들어 볼 예정이랍니다. 2월 달에 예, 평창 동계올림픽 예. 열리잖아요. 예, 예. 거기 선수촌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면 요리 코너에 소스는 면과 면 관련 소스가 공급돼서 그때 참여하시는 각 나라 선수들에게 면 요리 코너에서 제공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세계적으로 활약하는 회사 같은데 혹시 이 회사에 오려면은 필요한 자격증이라든지 조금 이 회사로 오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래서 식품 관련 전공자였으면 좋겠고, 예. 자격증은 그 식품 관련된 식품 기사라든지 예. 요즘은 위생사, 저희 공장의 기계들이 일본 기계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뭐 영어는 기본이니까 예. 혹시나 제2 외국어 중에서 일본말을 좀 더 공부를 하고 오신다면 수월하게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품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영업, 물류 관리 등 다양한 부문에서 신입사원 채용을 하고 있으니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안전에 유의하시면서 좋은 경험 쌓고 조금 춥더라도 또는 현장이 더울 수가 있어요. 면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면과 우리 소스를 위해서 그런 거니까 그런 건 좀 이해해 주시고 많은 경험 쌓고 복귀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면 요리를 좋아하고 또 냉동식품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제조되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제가 군대 입대하기 전에 대학교에서 식품공학과를 전공을 했는데 국방홍보원에서 이렇게 커다란 회사의 식품 연구원으로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찾은 곳은 냉동면 생산 공장. 본인들 점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용기면을 이제 곧 생산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면들이 저희는 냉동면이라 해서 믹서에서 면을 치고 재면을 하고 삶고 나서 터널 프리저라는 곳에 들어가서 급속 냉동을 시키는 과정입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 지금 이렇게 삶아진 면을 이런 기계, 급속 냉동기로 들어가서 엄청 빨리 급속에 냉동시켜서 마지막에 편하게 해리만 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아, 이곳이 바로 PX 판매 순위 부동의 1위 크림 우동 용기면을 만드는 현장이군요. 냉동면의 맛을 좌우하는 급속 냉동기, 문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엄청난 냉기. 완성된 요리는 영하 33도 이하의 온도로 급속 냉동해야 해동했을 때 갓 만들어진 요리를 먹는 듯한 식감과 풍미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급속 냉동은 2단계로 진행되는데요. 먼저 생우동면을 삶아 1단계 급속 냉동 후 크림치즈 소스를 투입. 소스 위에 모짜렐라 치즈 고명을 뿌린 후 다시 2번째 급속 냉동이 이루어집니다. 요즘 냉동 용기면의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라서 공장이 24시간 풀 가동 중이라고 하네요. 이제 여러분이 치즈 투입한 용기면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비벼보세요. 치즈를 보여드려야지, 치즈. 갓 완성된 면 시식의 영광이 주어졌습니다. 저희 회사 제품이지만 정말 불친구네요. 직접 우동 만드는 곳에 와서 직접 우동을 먹게 되니까 너무 신기합니다, 진짜. 네. 아우, 고소한 치즈향 쫄깃한 면발. 새 남자의 면치기 먹방. 아우, 안 되겠다. 나도 더빙 끝나고 당장 먹으러 가야겠네. 맛 어떠세요? 진짜 최고입니다. 진짜 이렇게 맛있는 먹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저희가 이 우동 만들 때 하나 시식실이 따로 있어요. 저희 현장에도 따로 쪽에 먹어봐야 정말 이 면이 맛있다, 맛없다,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도 있고 가장 맛있는 상태에 최적화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항상 한 번씩 먹어보고 시식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먹어보는 것도 일이네요. 면을 좋아해야 됩니다. 딱 저도 장교로 군생활을 해서 PX 정말 많이 갔거든요. 네. 항상 먹었어요, 맨날. 정말 면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 회사는 정말 최고의 직장인 것 같습니다. 많이 좋아하시면 취직하세요, 이쪽으로. 그러고 싶네요. 오늘 드세요. 면 사랑의 둘째가라면 서럽다는 새 남자.
면을 좋아한다는 공통 부모가 있어서일까요? 면이 식는 줄도 모르고 대화가 깊어갑니다. 웬만해서 뭐 할 때 어느 선까지 있으면 제가 PX에서 가장 즐겨 먹는 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구나 하는 거에서 되게 신기함을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 가지 과학적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정말 그리고 활동도 또 계속해서 연구되고 발전되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았고 이 회사의 도전 정신을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른 나뭇가지 위로 서리가 내려앉은 둘째 날 아침. 공장의 하루는 아침 일찍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면팀 담당하고 있는 조인희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조인희 부장님과 건소면 업무 체험을 해보기로 합니다. 건면 공장은 배합, 반죽, 제면까지 모두 자동화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배합 완료된 첫 반죽의 두께는 50mm, 수분 함량은 45%. 이렇게 크게 뽑는 이유는 우리 다가스 수타라고 해서 물을 많이 넣고 많이 치대는 작업. 그다음에 이렇게 눌러주면 뭐가 좋으냐. 글루텐 형상들, 글루텐을 활성화시키는 것들이죠. 그래서 왜 우리 집에서 보면은 막 반죽할 때도 손으로 많이 누르고 그다음에 전문점 같은 데서 보면 뭐 족타다, 수타다 막 때리고 뭐 이런 것들 하는 것들도 단시간에 그다음에 글루텐을 활성화를 시킨다고 좀 생각을 하면 돼요. 반죽이 여러 개의 롤러를 거치며 열과 압력으로 숙성되어 탄력 있는 반죽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마지막 롤러를 막 빠져나온 반죽은 제면기를 통과 1.3mm 두께의 소면으로 탈바꿈합니다. 아직 생면 상태의 소면은 5개의 건조실을 향해 긴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곳은 다각도 순환 바람인 해풍 건조 시스템이 마련된 1건조실. 여기는 1호실이라서 이제 표면만 빨리 말리는 작업. 바람을 많이 줘서 이렇게 흔들리는 작업. 네? 그래서 이제 늘어나는 걸 방지하는 거지. 표면을 빠르게 말린 후 2번째 건조실로 이동. 덥고 습하고 용사들 땀 닦느라 정신 없습니다. 많이 더운 것 같아요? 진짜 더워요. 근데 정말 더운 것 같아요. 오랜 연구 끝에 최적화된 온도와 습도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들어왔을 때부터 좀 후덥지근한데 365일 내내 이렇게 온도가 이런 여기는 좀 옛날 국수라고 생각하면은 왜 대나무에다 이렇게 걸어서 햇빛에 말리고 계절적인 영향이 되게 많이 받았는데 여기는 그런 것들을 다 인위적으로 그런 조건을 다 맞춘다고 생각하면 돼요. 해풍 건조, 완벽 습도 유지. 이것이 자부심 가득한 건면 제조 25년의 노하우. 배합부터 건조까지 10시간의 긴 여행을 마치면 두께 1.3mm, 수분 함량 12% 이하의 질 좋은 건면이 탄생. 건면 공장에서만 하루 약 5만 인분의 소면을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면 공장 접수하고 소스 공장을 찾은 용사들. 식품 생산 공장답게 모든 건물 출입 시 위생 철저. 한 톨의 먼지도 출입을 허용할 수 없다. 등부 부분은 서로 돌아서 꼼꼼하고 사이좋게 위생 정비 후 에어 샤워 부스까지 통과해야 출입 승인. 약 180여 종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네. 그중에 오늘 생산하는 품목이 잔치국수에 들어가는 밑국물 멸치육수, 그리고 장병님들이 선호하는 짜장 소스를 오늘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짜장 냄새가 벌써 나는 것 같아요. 원래 향이 좋죠? 네, 맛있는 냄새가 나요. 오감 자극하는 짜장 제조 현장으로 돌격. 예,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이곳은 지금 야채를 전처리하는 공간이고요. 1차적으로 업체에서 세척이 된 원료, 원물, 야채를 받지만 이동 과정 중에 납품 중에 혹시 이물질이 묻어있지 않을까 싶어서 2차적으로 세척을 하고
그거를 사양에 맞게 슬라이스 작업을 하는 공간입니다. 한 분은 집어넣고 한 분은 저쪽 뒤에서 중식의 기본은 양파죠. 짜장 소스의 주 재료인 양파 전처리실. 세척기에서 시원하게 샤워를 마친 양파는 바로 다진 양파가 되어 나오는데요. 20kg씩 상자에 담아 준비해두는 간단한 작업이지만 현장은 화생방 훈련장 저리 가라였다는 사실. 너무 매워요. 눈물 젖은 짜장 제조 현장이네요. 커다란 대포같이 생긴 이 기계는 대형 로터리 쿠커입니다. 기름 샤워를 하며 예열 중인데요. 중식당에서 프라이팬으로 열 처리하는 그런 거를 대량 산업화해서 만든 로타리 쿠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야채를 집어넣어서 불맛을 만들어내는 공정입니다. 하루에 얼마나 생산을 하나요? 하루에 한 2톤 정도 효과를 내고요. 2톤 정도라고 하면 감이 안 오시겠지만 한 네. 만 인분, 만 명이 짜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을 생산을 할 수가 있어요. 불맛을 내는 대형 웍 로터리 쿠커. 자, 이제 요리가 시작됩니다. 190도로 달궈진 로터리 쿠커에 양파를 투입. 5분 동안 빠르게 볶아내는 것이 관건인데요. 양파가 골고루 볶아지도록 대형 주걱으로 잘 섞어줘야 합니다. 아이고, 주걱이 워낙 크다 보니 꼭 삽질하는 것 같네요. 볶아진 양파를 가지고 그 다음에 부재료, 뭐 춘장, 뭐 조미료 이런 것들, 돼지고기를 집어넣어서 이제 하나의 짜장 소스의 제품을 배합을 치는 거예요. 계량해 놓은 짜장 재료들을 대형 배합기에 넣고 볶은 양파도 투입. 배합기가 돌아가자 달큰한 짜장 냄새가 코끝을 자극합니다. 지금 현재 중량이 300kg예요. 아까 작업을 했던 양파랑 춘장을 넣은 게 300kg고 그 외에 물을 더 집어넣고 첨가물을 집어넣고 그러면 한 700kg 정도가 한 번 배합할 때 나오는 양인데 그 700kg가 5,000씩 5,000인분 5,000씩에 5,000인분이거든요. 네.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짜장 소스가 완성이 됩니다. 하루에 이 작업을 2번 하는 건가요? 아니요, 한 10번 정도 해요. 10번 정도. 그럼 하루에 5만 인분이나 만드는 거네요. 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다 되면은 이제 어떻게 해서 꺼내는 건가요? 소스가 다 된 것은 밑에 포장 쪽으로 배관을 통해서 포장기까지 연결이 돼 있어요. 배관이 배관을 있어요? 통해서 포장기 쪽으로 연결되면 각 사양에 맞게 1인씩 잔량 아니면 1kg, 5kg 대용량 쪽으로 포장기를 사용해서 필름으로 뽑아내면 됩니다. 2층에서 다 만들어진 짜장은 배관을 통해 1층 포장기로 전달. 사양에 맞게 자동 포장되어 나오는데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물질 여부를 검사하는 엑스레이 촬영이 남았습니다. 소스 같은 공간이 들어갔을 때 이물질이 들어가면 제품 중에 이물질이 들어간 게 있으면 리젝트 시키는 아까 그건 소스였고요. 이거는 유리. 네, 이렇게 안전하게 고객들이 먹었을 때 혹시나 모를 이물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선별하는 공정입니다. 정말 믿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지는 공정을 보니 앞으로 안심하고 먹어도 되겠어요. 종일 면 소스와 씨름하다 보니 어느덧 저녁 시간. 배고픈 용사들 구내식당을 찾았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뭔가 봤더니 오호, 짜장면이군요. 막 뽑은 생면 위에 용사들이 직접 만든 짜장 소스의 콜라보레이션. 단순하지만 완벽한 조합입니다. 저희가 매주
화요일, 금요일 날은 면을 먹어요. 작업자들이 현장에서 본인들이 직접 만든 면이 어떤 맛이 나고 어떤 제품을 만드는지를 느끼고자 매주 저녁 화요일, 금요일은 짜장면 혹은 냉면 우리가 만드는 제품을 식사로 하고 있어요. 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이것도 오늘 저희가 체험한 현장에서 체험 직접 했던 그 짜장 소스를 가지고 짜장면을 만든 거고요. 면 또한 저희 생면팀이라는 데서 만든 생중화면을 가지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정말 기대되고 있어요 지금. 평상시에도 많이 먹었던 짜장면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먹고 본인한테 좀 얘기 좀 해줘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드셔볼까요? 네. 이번엔 짜장면 먹방인가요? 무료로 제공되는 구내식당 식사. 면 좋아하는 직원들에게는 정말 최고의 직장이네요. 제가 이 소스를 오늘 만드는 거를 체험을 해봤는데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게 또 제가 이렇게 직접 먹어보니까 또 나름 보람진 맛인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맛있는 짜장면을 매주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회사에 꼭 오고 싶어졌어요. 차장님께서는 혹시 대학교 때 어떤 전공을? 저는 식품 미생물공학과를 졸업했고요. 처음부터 식품 쪽에서 일을 했어요. 그쪽으로 전공을 하신 이유나 뭐 동기 같은 게 혹시 있는지. 기복을 안 타는 업종은 식품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는. 사람은 나는 거는 줄여도 먹는 거에는 줄일 수가 없거든요. 네, 진짜. 여러분들은 제대를 하고 나서 뭘 해야 될지 생각해 놓은 게 있으세요? 저도 차장님과 똑같은 생각으로 이게 식품업계는 되게 전망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도 식품공학과에 진학을 해서 저도 이렇게 식품 회사에 오고 싶습니다. 저는 좀 다르지만 약간 창업이나 외식 산업 쪽에 좀 관심이 많았는데 그런 게 이제 뭐 기본 베이스가 일단 식품으로 시작이 되는 거니까 여기 와서 정말 음식에 대한 약간 소중함, 되게 만드는 뭐 과정부터 해갖고 이제 좀 심화된 과정까지 이렇게 좀 알게 되니까 다시 한번 약간 그렇게 느낀 것 같아요. 그 체험들이 여러분들 몸에 깊숙하게 기억에 남아서 제대하고 나서 많은 경험으로 여러분들의 이득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용사들이 걷고자 하는 길을 먼저 걷고 있는 선배와의 대화 시간. 오늘 하루가 꽉 찼습니다. 어느덧 체험 셋째 날. 뽀얗게 입김이 나오는 아침, 통근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용사들을 만났습니다. 7시 36분. 지금쯤이면 군대 있을 때 아침 점호를 받을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도 피곤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내일 새로운 느낌입니다 지금. 감회가 새롭습니다. 일단 제가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 배우는 입장이어서 모든 게 새로웠어요. 오, 그런 자세 아주 좋아요. 이야기하는 사이 버스 도착. 이미 많은 직원들이 탑승해 있군요. 선배들과 함께 통근버스를 타고 공장을 향하여 출발. 진천에 사는 사람들 출퇴근을 하는 버스예요. 주변에 이렇게 아침부터 이렇게 출근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기숙사 같은 거는 이제 회사에서 이렇게 따로 제공을 하는. 수도권에서 그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올 때는 집을 구할 수가 없어서 기숙사를 제공해주고 편의를 보장하고 복지의 한 혜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청하면 누구에게나 다 제공되는 거예요? 네, 기숙사는 그 거주지가 없는 사람에 한해서는 누구나 다 와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일터에 도착했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맛있게, 안전하게 파이팅 하자고요. 선반 가득 태엽 같은 부품들이 잔뜩 쌓여있는 이곳은 미음 기업의 면 개발실. 오늘 면개발실에 오셨는데 저희가 면을 어떤 면들을 만들고 여기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오늘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면은 만드는 것도 가장 중요한 원료는 밀가루와 소금, 물, 이 세 가지 원료가 가장 중요한 원료고 아마 생면 뭐 다 냉동면, 건면 다 가보셨겠지만 거기에 소금량이 다 다릅니다. 이거는 비밀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 저희가 원하는 식감과 그리고 어떤 면 특성에 따라서 소금의 양을 변화하면서 저희가 최적의 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종류가 한계가 있지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시는지. 면의 고객들의 면에 대한 식감은 계속 바뀌거든요. 네. 저희가 쫄깃한 면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부드러운 면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근데 소스처럼 다양하지만 저희가 어려운 건 그거예요. 저희는 쫄깃한 타입의 면을 제공해도 그분은 부드럽게 받아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고객들과의 소통 그리고 고객들이 원하는 거에 대한 그걸 찾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밀가루의 종류, 물과 소금의 양, 숙성 정도에 따라 면의 식감은 천차만별. 용도에 맞는 반죽의 황금 비율을 찾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면 개발팀. 보셨겠지만 한번 봐보세요. 오, 굉장히 신기하네요. 휴지처럼 나오네요. 네, 얇은 이제 면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판으로 해서 모양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저기 절축이라고 부르고요. 아, 태엽 같아 보였던 부품의 이름이 다양한 모양의 면을 뽑아낼 때 쓰는 절출기였군요. 되게 넓죠? 이 모양대로 면이 만들어진다는데 궁금한데요? 여기 이 폭 자체가 면을 나오는 거여서 이렇게 면이 나왔을 때 폭 부분이 굉장히 3번이라고 해서 되게 두꺼운 3.75mm 정도? 근데 중간 굵기의 절출기를 장착하고 버튼을 누르자 이건 칼국수면 같은데요. 보통 칼국수 모양이 됐나요? 네. 네, 이렇게 굉장히 정교하게 나오네요. 네, 이렇게 매끈하게 잘려야지 저희가 또 창고성이 더 높기 때문에 이렇게 매끈하게 자를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번에 또 절축이 바뀌었죠? 네. 아까 전에는 칼국수와 우동을 만들었는데 칼국수 같은 경우는 다 네모난 각형의 모양이 있다면 소면은 동그란 환영의 모양이잖아요. 예. 한번 나오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얇은 면이 나와요. 이렇게 소면 모양의 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같은 반죽이라도 면의 굵기에 따라 식감, 어울리는 소스가 다르기 때문에 연구 분야가 무궁무진하다고 하는데요. 용도, 유통기한, 트렌드에 맞는 식감을 찾아내기 위해 면을 뽑고 삶고 맛보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 번 개발되면 끝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게 정말 이제 개발해야 될 거 앞으로 개발해야 될 것도 많고 되게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저희 면개발팀에서는 기존 제품의 신제품을 제품화하는 것도 맞지만 기존 제품에 대해서도 개선 작업을 끊임없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제품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매일같이 고민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또 제품화하고 있고 이런 기존 제품 개선과 신제품화 또 이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죠. 이번엔 소스 개발팀을 찾았습니다. 여기는 그 식품조미연구소고요. 그 소스 개발팀에서 그 배합 및 그 실험을 통해서 제품을 그 개발시키기 위한 과정이 총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마토 스파게티 연구가 한창인 연구실. 소스 개발 과정은 재료 전처리, 계량, 조리, 맛을 평가하는 관능 검사 순으로 진행. 이를 문서화시키는 작업까지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굳이 공개하지 않는데 이거는 그 제품마다 그 배합비예요. 네. 그러니까 그 개발 연구원이
이 제품에 대해서 이 제품을 만들기 전까지 우선은 그 시중에 있는 맛집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미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을 그 사서 그러면 아니면 직접 가서 먹어보고 그런 메뉴를 구현하기 위해서 머릿속에서 구상하고 배합을 짜는 과정이 굉장히 그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그 제품별 비율 그리고 원가 그래서 이 제품을 만들 때 얼마에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이 배합표 나오고 있는 과정까지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데 그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배합표를 실제 여기서 제품화 시키는 거예요. 아, 이 네. 배합비가 혹시 이게 대회비인지. 예를 들어 토마토를 뭐 10% 넣냐 20% 넣냐에 따라서 이 맛이 정말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네. 대회비라고 볼 수 있죠. 이거는 저희만의 자사 레시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볶음 짬뽕 용기면, 크림 우동 용기면 등 미음 기업의 모든 메뉴가 탄생됐다고 합니다. 용사들 대회비 레시피대로 토마토 스파게티를 함께 만들어 보는데요. 작은 변화에도 천차만별 달라지는 소스의 맛. 기존의 제품들도 끊임없이 연구해 개선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하나의 제품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정말 운이 좋은 경우에는 배합표 저희는 그 버전이라고 그러는데 한 10번, 11번 정도 만들었을 때 완성됐을 때는 정말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 볼 수 있는데 심지어 50번, 60번, 100번을 해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이제 개발자들이 굉장히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소스 개발 연구원이 되려면 예민한 미각은 필수. 요리가 완성되면 공학적 평가도 실시합니다. 이 제품의 당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의 당도를 이렇게 찍고 망원경 보듯이 보면 이 제품의 그 브릭스 그 수치가 나와요. 이 지금 보시게 되면 네. 흰색의 끝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판은 있는데. 아, 20 한 네.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이요? 네. 19입니다. 19. 네. 이거를 정확히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당도 측정에 이은 점도 측정. 점도계에 소스를 넣고 일정 온도에서 소스가 흘러내리는 눈금 거리를 측정하여 점도를 파악하는 거죠. 이걸 조심해. 지금 소스가 흘러가고 있고요. 지금 이 소스가 다다른 위치가 지금 이 수치를 보면 5cm예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 제품의 규격을 잴 때 54도에서 토마토 소스를 쟀을 때 점도는 5에 한다가 딱 기준화에 있는 거죠. 근데 이 기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0.5, 그러니까 5.5나 4.5를 벗어났을 경우에 이 제품도 결국에는 폐기인 거죠. 그리고 지금 눈으로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 이거 외에도 pH도 재고요, 염도도 재고, 그리고 산도도 재고 여러 가지 또 측정을 통해서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제품이 되는 거죠. 실험했을 때는 좀 어렵거나 잘 와닿지 않았는데 이렇게 음식으로 실험을 하니까 조금 더 쉽고 재밌는 것 같아요. 정기적으로 푸드 스타일링 교육을 받는 연구원들, 용사들에게도 플레이팅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아까 직접 만들어 보신 요리하고 제일 좋아하신다는 우동하고 같이 예쁘게 담아보는 거 한번 해볼 거예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푸드 스타일링 교육은 재료의 이해와 색감 연구를 위해 소스 개발을 담당하는 연구원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하는군요. 평범했던 냉동 스파게티 면이 근사한 요리로 변신하는 순간입니다. 잘 담으시는데요. 플레이팅에 도전하는 용사들. 이상한가요? 아니요, 멋있는데요. 요리 같다 진짜. 요리하신 거예요. PX를 고급 레스토랑으로 바꿔줄 김은상병의 플레이팅이 완성됐습니다. 와우, 근사한데요. 이규근 병장은 잔치국수 스타일링을 맡았습니다. 하얀 국수 위에 오색 고명을 얹고 조심스레 국물을 부어 영혼까지 따뜻하게 해줄 잔치국수 플레이팅을 완성합니다. 좀 보니까 어떠세요?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냉동식품으로도 이렇게 멋진 요리를 만들 수 있는 거를 보니까 냉동식품에 대한 재발견을 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보셨겠지만 냉동식품이긴 하지만 소스를 만드는 과정부터 되게 많이 정성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이렇게 그 어떤 냉동식품에 대한 그런 편견이나 이런 거는 조금 버리셔도 될 것 같아요. 냉동식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요즘, 기술력과 연구를 바탕으로 더 고급화된 냉동면을 기대해 봅니다. 퇴근 시간이 다 돼가는데 용사들 책상 앞에 앉아 고민에 빠졌습니다. 됐다. 신메뉴 개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죠. 참신하다? 참신하다가 획기적인 거 아니야? 획기적인 도전적이다. 고민의 고민은 밤까지 이어지고 과연 어떤 신메뉴가 탄생하게 될까요? 야심차게 준비한 신메뉴 제안 발표의 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합니다. 이게 제가 일단 콘치즈 볶음면을 개발하고자 하는 이유를 첫 번째는 이 회사의 도전 정신과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즘 느끼한 음식을 좋아하는 젊은 사람들의 트렌드를 저는 읽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동, 참치 마요네즈 등의 데이트를 보시면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 이제 타사 제품 볶음면과 이 두 제품을 섞어 먹는 게 지금 상당히 유행입니다. 젊은 트렌드, 군 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메뉴를 구상했군요. 거의 다 이런 식으로. 저렇게 그냥 볶음면하고 춘짜장을 각각을 조리해서 섞어 먹는 게 유행이라고요? 네, 정말 유행입니다. 이거. 불공이라고. 저희가 이제 앞 글자를 이렇게 따갖고 불공이라고 하는 음식이 이제 군대 내에서 이제 장병들 사이에서 되게 유행인데, 우리가 짜장에는 실은 고춧가루 결첨해주고 이런 일은 아주 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요즘 계속 쭉 식지 않는 매운맛 트렌드에 맞춰서 저런 강렬한 매운맛을 짜장에 한번 섞어주는 거. 거기다 또 이제 사천 짜장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근데 그런 거랑 차별점을 어떤 걸 줘야 될지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타사 제품을 말씀드리자면 유탕면이잖아요. 이제 유탕면으로 솔직히 짜장면을 흉내낼 수는 있어도 완벽한 같은 맛은 재현을 못 하잖아요. 이제 그거를 짜장면으로 정말 만들어서 나오게 된다면은 장면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사나이 올리는 불맛 중화면이냐, 느낌 있는 콘치즈 볶음면이냐. 드디어 조리가 시작됐습니다. 특제 매운맛 소스에 심혈을 기울이는 김훈상병. 이게 지금 일반 고춧가루보다는 굉장히 매운 고춧가루라서 너무 많이 넣으시면 굉장히 매울 수 있어요. 베트남 고춧가루를 듬뿍 넣은 이 소스, 과연 그 맛은? 별로 안 매워요? 얼굴 좀 빨개질 텐데. 아이고, 엄청 매운 모양이네요. 마음에 드세요? 맵기는 딱 비슷한 것 같은데 그 맛 자체가 첫 술에 배부를 수 있나요? 매운맛 소스와 짜장을 섞고 최적의 맛을 찾아내기 위해 좀 더 빨갰으면 좋겠어요. 맛보고 또 맛보고. 맵기가 아예 사라진 것 같은 짜장 느낌이잖아요. 소스가 워낙에 달다 보니까 네, 매운맛이 많이 더 중화됐을 거예요. 네, 매운 소스를 좀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소스 무사히 완성될 수 있을까요? 기존 불공면과 차별화 포인트로 잡은 생중화면도 준비. 이렇게 김훈상병의 불맛 중화면은 일단 완성이 됐고요. 느끼함을 컨셉으로 잡은 이규근 병장은 녹인 버터에 마요네즈 아낌없이 팍팍. 느끼함의 끝판왕, 칼로리 폭탄 콘치즈를 제조 중입니다. 면은 우동에서 착안, 콘치즈와 어울릴 생우동면을 선택했군요.
콘치즈에 삶은 우동면을 넣고 면에 소스가 잘 스며들도록 볶다가 느끼함의 활용점정 모짜렐라 치즈를 듬뿍 올려줍니다. 와 진짜 맛있어 보여요. 와. 장난 아니에요. 이렇게 이규근 병장의 콘치즈 볶음면도 느낌 있게 완성. 매운맛이냐 고소함이냐 이제 평가만이 남았습니다. 먼저 이규근 병장의 콘치즈 볶음면 평가 시간. 이 옥수수랑 같이 먹어야 그래도 조금 식감이 조금 그래도 있어서. 맛이 괜찮은데 상상했던 딱 그 맛인 것 같아요. 다만 혼자만 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 네, 예. 뭐가 상상된다는 거는 이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한다든지 그런 양파나 마늘 시즈닝이나 아니면 색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햄 같은 거 자잘하게 썰어져 있는 거 같이 넣어주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엔 김훈상병의 불맛 중화면 평가 시간. 화끈한 매운맛이 맛있게 잘 표현됐을까요? 표정을 보아하니 일단 화끈하긴 한 것 같네요. 첫 번째 임팩트는 매운맛이 되게 강하거든요. 근데 먹으면 먹을수록 그 매운맛이 약간 중화된다는 느낌? 두 용사들 나쁘지 않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어떠세요? 개발을 한다는 게 개발을 한다는 걸 되게 그냥 이렇게 섞으면 맛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재료가 얼만큼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 맛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정말 음식의 세계는 정말 넓고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직접 만들어 보면서 이렇게 맛을 찾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정말 저희를 대신해 소비자를 대신해서 정말 좋은 일 하고 계시는구나 딱 느낀 것 같아요. 저희는 솔직히 일을 하다 보니까 좀 틀에 박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두 분이 좀 참신한 생각을 주셔서 저희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약간 트렌드에 대해서 요즘 조금 모르고 살지 않았나 싶었는데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도 주시고 그래서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박수 치면서 만드느라 맛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체험 마지막 날엔 국수를 잔뜩 싣고 인근의 한 노인복지관을 찾았습니다. 한 분은 저 국수를 저기다 갖다가 퍼 옮기고요. 저기 한 분은 직원들이 돌아가며 한 달에 한 번씩 복지관에 면 봉사 활동을 나온다는군요. 오늘은 직접 만든 면과 멸치 육수로 뜨끈한 잔치국수를 대접하려고 합니다. 이 병장, 면 잘 삶아졌어요? 굉장히 탱탱한 것 같아요. 세게 들고. 그냥 빨래하듯이 하면은. 오, 먹기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국수 삶는 일도 제법 잘하네요. 이제 절로 끌고 가죠. 예. 딱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네. 네, 이게 딱 1인분이에요. 이렇게. 이게 딱 1인분. 맛있게 드실 어르신들을 생각하니 절로 웃음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옥수수 넣고 무료급식하면 어르신들이 거의 와요. 자주 드시는 편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네,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는데 예. 그날은 아주 잘 맞춰서 오셔요. 어르신들 어서 들어오세요. 오늘 메뉴 국수예요. 국수에? 예, 되게 맛있어요. 국수도 좋죠. 네. 맛있죠. 네. 국수. 쫄깃하게 삶은 소면 위에 유부 동동 띄운 따끈한 잔치국수 나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예. 네, 저희가 직접 만든 거예요. 더 먹을 거예요. 아, 네. 얼마든지. 뜨거우니까 조심히 드세요. 따끈한 국수 그릇에 환한 미소까지 덤으로 담아드리는 직원들과 용사들.
필요하면 언제든지 네, 오시면 다 감사합니다. 드릴게요. 예, 예. 봉사는 이렇게 자주 오세요? 네, 연말에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자주 아, 이렇게 봉사활동 하실 때 어떤 생각 드세요? 네. 저희 오시는 분들이 거의 다 할아버지 할머니셔서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만 생각도 많이 나고 잘 드시려고 저희도 드리는 거예요. 국수 덕분에 모두가 훈훈해질 수 있었던 시간. 모두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면발에 담긴 땀과 열정, 기술력을 배운 시간. 근데 제가 이번에 체험을 해보니까 저는 이 식품공학이라는 것 자체가 좋아하면서 또 잘할 수 있는 일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게 식품 산업의 시장성,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할 예정. 창업과 외식 산업 쪽에 되게 관심이 많았었는데 체험을 해보고 나서 내가 이 회사에도 성향이 좀 맞구나 느껴서 바뀔 것 같습니다. 열정으로 걸어온 대한민국 누들로드. 앞으로 걸어야 할 인생의 드림로드. 모든 청춘의 길이 탄탄대로이기를 응원합니다. 너무 매워요. 들어가시면 돼요. 돈 쓰세요.